시민참여위원회 위원인 김영애입니다. 조경차 병원을 관련해서 지금 철거가 진행 중이고 그것을 반대를 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안건지를 보니까 네 번째 안건이 조경차 병원 건물 관련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조경창 병원 건물은 여러분이 잘못 아시는 게 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9명 중 8명이 조경창 병원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정화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안에 박영숙 위원님 계시죠? 저랑 같은 현장에 있었어요. 2022년 4월 11일 인포센터 시민참여위원회 마지막 결정은 조경차 관련해서는 조치 상태에 정합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철거를 밀어붙였어요. 시민참여위원회는 무슨 도래상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도래상 심의를 해야 됩니다. 6개 시민참여위원회는 조경창 병원 건물 관련해서 어떠한 심의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인천시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정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받습니까? 거부해야죠. 시민참여위원회는 6기 시민참여위원회는 조경창 병원 건물 관련해서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천시의 철거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보고받습니까? 제가 시민참여위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없어져야 하고요. 인천시의 일방적인 철거 결정과 진행에 대해서 반대를 결의하셔야 합니다. 안건이 재상정되어야 합니다. 조경창 1780 병원 건물 관련해서 인천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서 반대를 결의하는 안건으로 재상정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만약 여러분 25명의 시민참여위원들이 인천시의 보고를 안건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설명이 좀 나온다 그게 아직 시간이 넘었는데 저기 아까 말씀하신 분 어떻게 돼요? 네? 그 안에 확인 좀 해보세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원칙이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떠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떠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참관할 수 있도록 멀어져 있는 것이 기본 정신이에요. 대신 발언권만 제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5기 시민참여위원이었을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시민참여의 정신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뒤바뀝니까? 한마디만 비공개 이유는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세요. 정식으로 방금 대표적으로 안건으로 했대요. 하셨어요. 나중에 얘기하셨다고. 이야기를 저도 방금 들어가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여쭤봤다고. 네. 그러니까 공문에는 대국민 공개인데 왜 그렇게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전달하라고. 얘기하라고 그 얘기 좀 전달해줘요 지금. 지금 회의 진행하는데 왜 그건 왜 얘기합니까? 아니 이렇게 아니 공개하기로 했고 지금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됐다니까. 공개하기로
어떻게 회의 공개하게 된 거예요? 내부에서 정했다고 하시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정한 거죠? 그러니까 참관 요청이 있으면 네. 내부에서 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셔서 네.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보수로 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수를 통해서 하셨나 보네요. 그거는 문서 그것도 정확히 모르시고. 나중에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라고 이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뭘 얘기를. 네, 선생님. 이렇게 그만하세요. 저 15살. 이래 현실이 회장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가는데 비공개였다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회의 참가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위원회 5기 활동을 했던 김형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보존을 전제로 한 철거가 결정됐죠. 그 다음에 8월 3일 문화재청은 인천시와 국방부에 철거 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5일 10월 회의 때 조병찬 병원 건물 관련해서 하도 여론이 분분하니까 재논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5일 2월 시민참여회 회의 때는 공개 공문으로 진행.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병찬 병원 건물 관련해서 결정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일, 4월 11일 조병찬 병원 건물 관련 소위원회가 캠프마켓 내 인포센터에서 두 번의 회의를 하게 됩니다. 4월 11일 회의에서 9명 중 8명이 조병찬 병원 건물은 존치 상태에서 정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정이에요. 근데 인천시가 이거를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의 기존 결정은 조병찬 병원 건물 존치 정합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6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를. 조례에 의하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심의한 적 있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천시가 독단적인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안건들 보고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심의도 안 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25명의 시민참여위원회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철거를 인정하는 회의를 진행한 걸로 결정될 수밖에 보고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에도 조례랑도 맞지도 않습니다. 심의도 안 하고 왜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안건으로. 제가 바라는 건요. 우선은 네 번째 안건은 철회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 했어요. 근데 기자들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시민참여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철거를 거부하는 결의를 채택해야 됩니다. 안건으로. 정말 북한 사회를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 기자회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6월 17일 회의가 뭐 정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 회의에서 존치 후 정화를 결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월 17일 날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때 전 캠프마켓 전정과장 이윤기 씨가 조병찬 병원 건물은 D등급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 폐건물은 존치 상태에서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안전등급이 C등급인 거예요. D등급도 물론 C등급도 물론 전문가에 의하면 골조를 보강하면 철교화장치 정화가 가능해요. 그 유형기의 가장이 속인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등급으로 D등급을 속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D등급도 존치 상태 정화가 가능한데 그것도 속인 거예요. 이건 악의적인 겁니다. 악의적인 거.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참여했던 안무아무개 씨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정화하는데 2천억이 든다고 거짓말 시켜요. 여기 안에 있어. 그렇게 해서 조병창 병원 건물이 보존을 전제로 철거가 결정된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엉터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2021년 10월에 이때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논의하라 그랬고,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존치 상태에서 철거를, 존치 상태에서 정화를 결정했고, 그러면 당연히 시민참여위원회는 그 5기 때의 의견을 수용해서 재논의할 수도 있어요. 뭐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걸 따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논의 과정을 한 번도 거쳤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12월 회의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 안건이 없었어요. 네. 최정은 시장이죠. 아니 시민참여위원회 부시장이 어떻게 공동위원장이에요. 시민도 안 한 거를 아, 부시장 공동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안건도 통과시켜요. 보통 재개발 때는 부시장이 도장을 찍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것인가 봐요. 어쨌든 공동위원장은 부시장이에요. 제가 지금 몇몇 분들한테는 2022년 4월 11일 날 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문건을 좀 드렸는데 못 들어 여기 참관하려고 했더니 못 들어. 거기 보면 몇 명 중 몇 명 찬성해야 하거든요. 인지하시는 많은 문서예요. 이렇게. 공개 다음에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빠뜨립니까? 그거 보고 안 하고 자기네가 철거에 유리한 것만 달랑 보고해서 시민참여위원회 공식 결정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그러고는 우리한테 세금 받을만 해요? 당신들이? 내가 그러려고 세금 냈어? 등급이 허위로 게재된 문서가 있나요? 그 발표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럼 거의 그냥 고발감인데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냥 민주주의니까 또 시민참여위원회. 말도 안 돼. 그냥 이 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이 있고 살인도 나죠. 행정을 감시하는 언론이 있고 시민참여위원회는 그 중간에서 직접 참여해서 시민이 공무원을 감시하고 공무원한테 적극적 의견을 행사해서 참여하라고 시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시민참여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이름 자체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비공개로 한다고 그런 결정을 합니까? 어떻게 공무원을 견제하고 그 말이 진짜 맞는지 비판의식을 갖고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얘기를 좀 받아들여요. 1시간 반이니까 뭐 속기를 하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하면은 나중에 뭐라고 기록될 겁니까? 기자들 취재도 못하게 하는 거는 아니 전 공문을 받았는데 그리고 세상에 왔는데 못 들어. 언론을 통제하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국민 공개라고 써 있던데요. 아니 반에서 국민 공개라고 통제할 수 있다고 쳐봐요. 공개. 아니 시민참여위원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취지가 아니시니. 다 받고 오신 건데. 그걸 무슨 다수결로 무슨 참여를 못하겠다고 의결합니까? 네. 의결 사항이에요? 이전에도 다 계속 점심 되고 있지만 나는 시민의 양심을 담아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반대 건의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시민 참여의 정신으로 봤을 때는 시민 정신으로 봤을 때는 반대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조병창 병원 건물 1층 파손 관련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오늘이에요. 사진을 찍어서 나있어요. 4월에 출판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가 마지막 그 기록에 실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하는 거 회의록 지금 다 녹취되고 있어요. 녹취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가 다 입수하게 돼 있어요. 그거 원문 그대로 다 실릴 겁니다. 그냥 다. 이게 지금 철거를 여러분이 인천시가 하는 거를 공유해서 결정한들 여러분한테 뭐가 남습니까? 백서라는 것은 이 한국이 망하지 않은 한 도서관에 계속해서 보관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전쟁이 나서 도서관이 망가지지 않는 한 백서는 만년, 10만 년 계속 남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론에 한줄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역사의 백서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언제 준대? 왜 그 역사의 오역으로 여러분들이 기록될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굳이 뭐 그 선택 안 한다고 시민참여위원회가 욕을 먹습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게 있어 개인적인 뭐 손해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강제동원 배상이든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범죄들이 저지러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이겁니다. 이거 이건 건물을 일본이 철거하는 걸 원하는 걸 대신하겠다는 행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뭐 친일행위 아닙니까 그거? 그거 왜 동조합니까 시민들이? 이정도 시장이 결정했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걸 승인합니까? 그러라고 시민참여위원회 한 겁니까? 적어도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봐봐요. 저기 공원 만들어 놨어. 일본 사람들이 부평에 와서 본 적 없어. 니네들 옛날 침략에서 뭐 있어?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남아있으면 그네들이 와서 그 반성이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후세 교육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사례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왜 배운 건 안 배우고 안 배울 것만 배워가지고 저식하잖아. 일본이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 자기 과거의 침략 역사잖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역사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데 왜 거기 동조를 합니까? 여기 그래도 공무원들하고 계신 분들은 공부한 걸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그런 지각들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그러니까. 근데 또 시키니까 또 이렇게 하고. 누구 말 맞다나 뭐 5년짜리 뭐 겁이 없다 그러더니 4년짜리 겁이 없어. 시장이 뭐 명월이 시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권력 위임 받아갖고 집행하다 다음에 선택 못 받아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자에서 충성하지 말고 시민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고. 공무원들도 공무원도 다 이제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참관해준다 들어가서 무슨 손 하나 피우거나 그러면 쫓아내세요. 그럴 의사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듣기 말 거예요. 왜 적대시에서 미리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나면 거기다 처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강물증을 교배줘가지고 청각이 이제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나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 언론이 좀 하고 있어. 아니 시정부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야지. 지금 이거 시정부가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지지를 받겠어요? 우리 언론인들이 이거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가 잘못된 거를 알 텐데. 6기가 처음 결의한 게 그래.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시민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결의야. 개떡 같은 경우 뭐 있어요. 내가 좀 살아보시겠네.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과 소통하는 그런 지방정부 오래 갑니다. 강력하게 이것도 다른 분들한테 여기 지금 미치겠어. 참나를 못하게. 방금 들어간 분은 누구? 유경희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예, 유경희. 유경희 씨. 이거는 오늘 성명서요. 예. 그 시장을 예, 잠깐 만났고요. 제가 시장은 뭐 다음에 자기 설명을 받자고 정문에서 잠깐 이 양반들을 뚫고 잠깐 만났습니다. 참 지금 우울하시네. 그래서 경향신문에 사실 지금까지 한 20여 분이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여태까지 시민참여연회가 어떻게 조병장 병원 건물 어떻게 철거가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이 맨날 공무원이 드린 그 문건 봐봐야 이빨 빠진 뭐 옥수수처럼 듬성듬성 빠진 게 너무 많고 애국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무슨 성경책 있냐 뭐 보고 있냐 믿지 마시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걸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사람들은 국방부가 철거하는데 인천시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저는 김영희를 선배인데 주한미군 공모기업,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인천시가 조병장 병원 건물 관련해서 정화를 하겠다고 하면 국방부는 모든 권한을 인천시에 넘겨주겠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법을 떠나서 국방부는 누차 인천시에 공문으로 인천시가 원하면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철거하는데 인천시가 어서서 따라간다는 건 거짓말 중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걸 언론도 1년 동안 써봤어. 하도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인천시는 이게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놨어요. 왜 거짓말이냐? 첫 번째, 조병장 178분 병원 건물은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얼마든지 철거하지 않고 정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전전 캠프마켓 과장 유인기 씨가 D등급으로 폐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때 발표합니다. 아주 커다란 왜곡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진짜 폐건물인 줄 알고 철거 청원을 요청을 해요. 그 공무원 말의 한마디에 의해서 다 거시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화기간이 2023년까지만 연장할 수가 있어요. 뻔한 법에 의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2023년 안에 정화를 끝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철거하고 정화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게. 근데 존치 상태에서 정화하려면 기간이 연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인천시는 캠프마켓 전 과장 유재범 씨는 위해성 평가 대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23년 이후로도 정화기간이 연장이 가능함에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해요.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공식 문건 답변이 왔습니다. 문서로. 위해성 평가 대상이 심사 대상이 된다. 연장될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근데 인천시는 캠프마켓 전 과장 유재범 씨는 구두로 전화했는데 환경부에서 안 되더라, 안 된다잖아 라고 저희한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말을 합니까? 공문으로 해야지. 그리고 얼마 전 주간경향의 김찬호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환경부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하세요? 그리고 조병장 병원 건물은 하부가 석유로 오염되어 있는 게 맞아요. 기준치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부가 오염된 건물을 완전한 정화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인천시가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이 또 밝혀졌습니다. 2015년도 동두천시는 캠프캐슬이라는 미국 기지를 동양대학교 동인천 분교를 만들면서 유치를 해요. 그때 동양대학교 동인천 분교의 5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강간삽입법과 지중조화로 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양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반일 한번 같이 못하는 게 하냐고. 인천시가 얘기하는 기술적으로 정화가 어렵다. 아닙니다. 2015년도에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본치 상태에서 정화한 사례가 있고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인천시가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개인 운명이라도 그거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10월 23일인가 11월 23일 날 전 캠프마켓 과장 유재범 씨가 맡아줬으면 해서 학술 토론회에서 지금 조병장 병원 건물이 발암 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합니다. 제가 국방부에 물어봤어요. 발암 물질 발견됐냐고. 국방부는 발암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국방부의 의견에 받아들여야지. 바람문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가 틀린 겁니까? 인천시가 틀린 겁니까? 학술 토론회는 인천의 다양한 교수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1발제자로 나와갖고 성소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한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받아들이지 않다. 네, 선임을 우리 단체에서 선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천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어제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거짓된 것 속에서 네. 있는 사실들이 달콤하고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지금 뭐 다른 사람이 2021년 6월 17일 시민참여위원 회의 때 다른 변호사 할 건데 철거가 결정된 것이 마지막 결정이라고 아니, 오해하시는데 그분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천시청 고문 변호사야. 김재영. 21년도 6월 17일 회의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용을 해줄 테니까. 22년 2월 달에는 소위를 구성해서 조병장 병원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소위원회에서는 9명, 8명이 9명 일하는 거 그걸 하는 거니까 최소한 뭐 국감 발표밖에 내 2%에서 뭐 나를 9명, 8명이 전원이 저기 행정비치 쪽으로 들어가는 거 예측하는 조병장 병원 건물은 존치 상태에서 정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이게 시민참여위원회 마지막 결정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그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참여위원회 마지막 결정은 존치 상태에 정합니다. 그럼 이게 5기까지 결과예요. 제가 5기 시민참여위원 김영애입니다. 6기가 들어서서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면 논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일치방구 조병장 병원관문에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 참가했습니다. 그때 이거 심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떠한 심의도 안 하고 인천시가 독단적인 거짓 행정으로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보고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철거 반대를 결의해야지 안건으로. 오늘 그 시민참여위원회 4번째 안건이 조병장 병원 건물 관련 보고입니다. 여기서 승인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이 잘못된 것이 넘쳐나는데도. 제가 지금 몇 번에 거쳐서 설명을 들었는데 제 말을 못 믿으실 수도 있죠. 근데 시민이 안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